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헤어멘토 헤어제너 유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긴 한데, 기화현상 진짜 많은 미용사들의 고민이죠. 기화현상, 미용사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이 기화현상이 일어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탈색 시술할 때 이 기화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손님도 당황하고 미용사분들도 당황하고 굉장히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기화현상을 극복하는 방법, 완벽하게 이 기화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걸 어떻게 완벽히 억제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응해서 시술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마무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탈색약 제형의 성질을 좀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기화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물같이 탈색약이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탈색약이 모발에 잘 안착이 돼서 그 모발을 탈색을 시켜야 되는데, 탈색을 할 때 탈색약이 머리카락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같이 변하면서 뚝뚝 흘러버려서 머리카락이 붙어있질 않아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물같이 된다면 탈색약을 제형을 조금 더 진하고 되게 만들어서 모발이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해서 기화현상을 조금 대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탈색약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받았었어요. 고체 제형의 탈색약인데요, 고체 제형이라고 해서 완전히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크리미하고 묽은 그런 타입이 아니라 굉장히 꾸덕하게 된 그런 느낌의 탈색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적은 발레아주 페인팅 같은 거 할 때 흘러내리지 않고 딱 안착되어 있을 수 있게끔 그런 제형을 만들어진 탈색약이에요. 근데 제가 손님 시술하다가 기화현상이 일어났거든요. 테스트를 받은 탈색약이 생각이 나서 한번 사용해봤어요. 어차피 그것도 고체 제형이고 된 타입이기 때문에 이 기화현상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써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화현상이 일어난다고 연락이 온 손님을 모셔다가 그 탈색약을 가지고 한번 실험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작년 9월에 네. 전체 탈색하려고 하다가 기화현상이 생긴 거예요? 아니요, 그 전체 탈색은 조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손브레를 했는데 네. 머리가 막 부푼 거예요. 호일로 이제 감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수건으로 막 다 짜내더라고요, 거품을. 그래서 그 거품이 딴 데 묻어서 얼룩도 좀 생기고. 그럼 그때 손브레 작업할 때 기화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머리 한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저번에 9월에 그거 머리 하기 전에는 염색 같은 걸 아예 안 했었어요? 어두운 갈색? 어둡게 염색했던 거구나. 탈색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고, 네. 거의 이제 뭐 염색만 하다가 지난 9월에 탈색을 처음 해봤는데 그렇게 네.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우선은 좀 빼볼게요. 원래는 저한테 예약 문의가 왔던 분이신데요, 예전에 기화현상이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탈색을 하지 못했었는데 제 예전 영상을 보시고 자기도 기화현상을 극복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 역시 기화현상이 생기는 모델을 찾고 있던 중이라 촬영 협조를 부탁했고, 거기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어요. 딱 기화현상에 대한 부분만 촬영하기로 협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그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물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반면 여기는 탈색약이 잘 안착이 되어 있죠. 왼쪽은 고체 탈색약, 오른쪽은 일반 탈색약으로 발라놓은 상태예요. 고체 제형의 탈색약을 발라놓은 부분은 이와 같이 모발에 탈색약이 정확하게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반면, 일반 탈색약으로 발라놓은 부분은 바르자마자 이렇게 기화현상이 생기면서 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탈색약을 바르자마자 바로 촬영한 모습인데요, 일반 탈색약을 바른 부분에 기화현상이 바로 생기는 모습을 확인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아싸 했답니다. 기화현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아무 일이 없으면 이번 촬영은 망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오른쪽의 일반 탈색약은 탈색약과 산화제의 비율을 1대2로 믹스했는데요, 처음부터 묽지 않게 탈색약을 만들어서 발랐지만 바로 기화현상이 일어났고요. 왼쪽의 고체 탈색약은 슈바츠코프에서 새로 나온 이 제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산화제 비율을 1대2로 믹스해서 발랐어요. 이 고체 탈색약은 산화제를 섞어서 믹스하게 되면 정말 엄청 꾸덕한 제형으로 믹스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머리에 처음 바를 때는 솔직히 바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기화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탈색을 바른 다음 기화현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작업하시는 것과 같이 처음에 일반 탈색약으로 그냥 탈색을 진행한 후에 기화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 바로 이 고체 탈색약을 덧바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처음 도포한 탈색약을 한번 대충 걷어내 준 다음 고체 탈색약을 덧바르게 되면
그냥 마른 머리에 처음 바를 때 같이 힘들지는 않고 쉽게 발라져요. 지금 이것과 같이 손으로 한번 쭉 걷어내 준 다음 덧방하시면 됩니다. 자, 덧방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와 같이 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탈색약이 모발에 잘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기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기화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탈색은 했지만 탈색은 안 된다. 바로 이거예요. 탈색은 했지만 탈색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탈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데미지는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모발이 밝아지는 정도에 비례해서 피할 수 없는 모발 데미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데미지만큼 주느냐, 그 이상의 데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탈색을 잘하고 못하는 게 갈린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기화 현상이 일어나면 탈색을 할 때 생기는 데미지는 그대로 입으면서 모발은 제대로 밝아지지가 않아요. 탈색약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 탈색을 할 건데 물이 되어 다 흘러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탈색은 했지만 탈색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기화 현상이라는 게 보통은 초기에 발견되죠. 바르고 있는 중간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만약 탈색할 때 이 기화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 보통은 당황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때부터는 그 손님한테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게 된다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바빠 죽겠는데 반갑진 않겠지만 어쩌겠어요. 닥친 일인데요. 해결은 해야 하잖아요. 고객한테 잘 설명하고 잘 대응해서 신뢰를 얻는 편이 좋겠죠. 그렇지 않나요? 자, 왼쪽이 처음부터 고체 탈색약을 바른 부분, 오른쪽이 일반 탈색약을 한 후에 기화 현상을 목격하고 고체 탈색약으로 덧방한 부분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고체 탈색약을 바른 부분보다 덧방한 부분이 약간 묽어짐이 많긴 하지만 덧방하기 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탈색약이 잘 붙어서 레벨업을 시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더 완벽한 탈색을 진행하기 위해서 덧방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많이 간다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머리 망치고 손님 잃는 것보다는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해결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덧방을 하면서 좀 더 두툼하게 탈색약을 안쪽부터 충분히 얹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탈색이 된 모습을 확인해 볼까요? 어떤가요? 기화 현상이 일어났지만 고르게 탈색이 잘 되었죠. 톤 다운을 했던 모발이라는 걸 감안하고요. 일반적으로 기화 현상 없이 톤 다운했던 모발을 탈색했을 때랑 차이가 없이 완성되었어요. 기화 현상이 일어났지만 탈색은 완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화 현상이라는 건 누구나 갑자기 겪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고체 타입의 탈색약을 비상약같이 구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죠. 만약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슈바츠코프 고체 타입 탈색약을 써보고자 하시는 분들께 주의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냥 단순 탈색력만 비교한다면 일반 탈색약보다는 고체 탈색약이 톤업이 조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바를 때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덧방할 때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화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 원리와 함께 제품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역시 탈색 관련 제품은 슈바츠코프가 정말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